안녕하세요. 우리홈 대표 구이근입니다. 오늘 뭐 한 6시간을 줘도 제가 여러분한테 하자에 대한 요령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다만 일반 분들이 찾을 수 있는 하자를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분들이 보실 수 있는 하자를 되도록이면 놓치지 않게끔 제가 해드릴 텐데요. 우선 사전 점검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물품을 사더라도 뭐 교환이나 반품이 가능하지만 부동산의 특성상 어떤 하자가 발생이 되더라도 교환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사전 점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선 사전 점검을 입주 전에 발견을 하신다면 100% 시공사 과실로 책임이 전가가 되고 내가 입주한 다음에 불편함이 없죠. 근데 이게 반대로 입주 이후가 되면 그때부터 하자 책임에 대한 논쟁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각 세대별로 누구의 잘못이냐부터 해서 또 내가 시간을 내서 내 집에 대한 하자를 봐야 되는 불편함 또 진행이 되고요. 또 언제 완공이 될지도 모르는 기간이 계속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전 점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 사전 점검을 기간을 조금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다음 주에 사전 점검 행사 기간이시잖아요. 대부분 일반 분들이 사전 점검 행사 기간만 사전 점검을 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세요. 사전 점검 행사 기간 3일 플러스 준공 이후에 입주 지정 기간이 정해집니다. 그게 보통 한 2달에서 한 3개월 정도 걸리는데 이 기간에도 여러분들이 사전 점검을 할 수 있으세요. 사전 점검 3일만 하시는 게 아니고 사전 점검 3일 플러스 준공 떨어진 이후 내가 입주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방문이 가능하세요. 분양자의 신분증만 확인이 되면 가능하시기 때문에 입주 지정 기간 모두 다 사전 점검 기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조금 넓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내내 그 다음에 내가 입주한 이후에는 사후 점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맞을 것 같고요. 우선 준비물이 필요하시는데요. 지금 요거 줄자 필기도구 포스트잇은 사전 점검 행사일날 현장에서 다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요거는 거의 다 준비가 되실 거고요. 하나 핸드폰은 하고 충전기하고 같이 준비하시면 콘센트마다 꽂아보시면 전기 유무 여부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요게 이제 기본이고 제가 설명에 나오면 꼭 강조를 드리는 게 마스크. 이거는 저희가 사전 점검 대행을 하면 저희는 10시부터 한 5시까지 머물러 있거든요. 근데 한 3시 정도 넘어가면 저희도 굉장히 어지러워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임산부들은 잠깐 보고 나가 계시는 게 제일 좋고요. 어린아이들은 조금 나가 계시는 게 좋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사다리입니다. 이 사다리 내지 아니면 뭐 접이식 의자 요거는 제가 제일 강조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키가 한 190 이상 한 2m 정도 되신다 그러면 준비 안 하셔도 되는데 시선이 머무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이 발견 못하는 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예를 들어드리면서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사다리 또는 접이식 의자를 반드시 준비하시고요. 지금 다 핸드폰을 끄고 계시는데 오늘 제가 좀 이따 사진을 찍으라고 말씀을 드리면 꼭 사진을 찍어 주시고요. 대략적인 일반적인 평면도입니다. 이 평면도를 보시면 이제 현관부터 시작을 해서 오른쪽 내지 왼쪽으로 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사전 점검 행사 기간 때 보통 가족분들 여러분들이 오시다 보면 우왕좌왕해요. 그래서 한 분, 뭐 좀 성격이 꼼꼼하신 아내분이나 그래도 좀 건축 쪽을 안다라는 남편분이나 한 분만 점검하는 사람이라고 지정을 해두시고 나머지 분들은 편하게 두시면 돼요. 누구는 작은 방 들어가고 누구는 안방 들어가고 그러면 결국은 놓치는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볼 수 있는 동선과 한 사람 지정을 해주시는 게 좀 좋고요. 요 사진은 다 찍어 두시면 요거 한 장만 가지고 사전 점검일날 보셔도 여러분들이 일반 분들이 발견하실 수 있는 하자는 아마도 다 놓치지 않고 점검을 하실 겁니다. 지금 보시면 침실, 거실, 드레스룸, 주방, 현관, 화장실을 제가 구분을 해놨고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왼쪽에 보시면 출입문, 천정, 벽, 바닥, 창문, 가구, 기타 이렇게 나와있죠. 어느 공간을 들어가셔도
요 순서대로 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방에 들어가면 방에 들어가면서 출입문, 들어가서 천장을 보고요. 그 다음에 벽, 바닥, 창문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느 공간에 들어가든 요 순서대로 보시면서 출입문 봤을 때 이런 하자들을 눈여겨보시고, 천장을 봤을 때는 대부분 도배나 전기 부분, 요걸 보시고, 벽도 도배나 전기 부분, 콘센트 스위치 요거 보시면 되고요. 바닥도 좀 두들겨 보시고, 제가 좀 이따가 하나씩 예를 들어 드릴 거고요. 사전 점검일날 핸드폰에 요 사진 한 장만 가지고 보면서 보시면 아마도 일반 분들이 보실 수 있는 하자는 대도 뭐 될 수 있으면 다 발견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하나씩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현관에 보시면 보통 저희는 이제 가구, 마감판, 마감선 이렇게 되는데요. 밑에 하부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들떠 있죠. 이걸 굳이 왜 제가 보여드리자면, 일반 분들이 발견을 못하는 하자, 도배가 찢어지거나 벽에 구멍이 나 있거나 이런 거는 일반 분들이 눈을 보셔도 확인하실 수 있는 하자인데, 너무 정직하게 이렇게 마감이 안 돼 있는 하자는 일반 분들이 보시기에 저게 하자인지 아니면 원래 저렇게 시공을 하는지를 잘 모르세요. 그래서 항상 건축은 군대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과 행이 맞춰야 되고 빈 공간이 없어야 돼요. 지금 밑에 보시면 공간이 이렇게 떠 있죠. 이 공간이 떠 있는 것도 하자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같은 공간에서 발생되는 하자 중에서 현관에 보면 이제 신발장이 있죠. 보통 이 신발장 문이 여기 보시면 수평이 맞지가 않습니다. 이 문은 여러분이 문을 열었다가 평소에 문을 그냥 툭 놓고 닫았을 때처럼 평소처럼 닫으시면 돼요. 근데 문이 자연스럽게 닫혔는데 수평이나 수직이 안 맞을 경우에는 지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요거는 이제 신발장 안에 잘 사진으로는 표현이 안 되는데 이렇게 좀 긁힌 자국이 있는 거죠. 이게 조금 작지만 여러분들이 입주하고 나면 여러분 잘못인지 아니면 시공사가 애초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어요. 조그만 긁힌 거나 이런 거는 의심이 되신다면 무조건 지적을 하시면 됩니다. 혹시 이거 지적했다가 내가 조금 욕먹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실 각 방에 대한 하자인데요.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거는 지금 보시면 문 틀에 이렇게 긁힌 자국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이게 문입니다. 지금 대충 보시면 서서 볼 수 있는 시선에 머물러 있는 하자예요. 제가 사다리를 강조를 해드리는 게, 이거는 그냥 서서 보이는 하자인데요. 다음 하자를 보시면 이거는 문틀 상부죠. 이거는 의자나 딛고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허용되지 않으면 안 보여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의자나 접이식 사다리나 이런 걸 가지고 가셔서 한 번씩 올라가서 보시면 그래도 내가 놓치지 않는 하자가 분명히 생깁니다. 그런 것도 확인을 하시고요. 이렇게 벽 중간에 도배가 아예 시공이 안 돼 있는 건 일반 분들 보면 다 아세요. 이건 어린아이도 보면은 이게 하자인 줄 아시는데, 놓치는 공간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게 창문 쪽에 되어 있는 커튼박스. 이 커튼박스는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작업하시는 분들도 좀 공사하기 좀 힘들어하는 공간입니다. 여러분 댁에 가서 사진 점검하실 때 커튼박스만 한 번만 쳐다보셔도 하자가 한두 가지는 분명히 발견이 되실 거예요. 커튼박스는 사다리를 딛고 올라가서 한 번씩 확인을 하시고요. 아까 제가 바닥을 두들겨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바닥을 두들겨 봐도 제가 지금 소리를 확인시켜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바닥이 들떠 있는지 안 떠 있는지 일반 분들이 조금 모르세요. 근데 벽과 바닥하고 만나는 부분을 이렇게 실리콘으로 마감 처리를 해줬거든요. 근데 이게 실리콘이 간혹 떠 있는 곳이 발견이 됩니다. 이때는 바닥을 좀 두들겨 보셔야 돼요. 이게 그냥 실리콘이 찢어진 게 아니고 바닥에 내려앉았거나 벽이 뒤로 밀려서 실리콘이 찢어진 경우가 더러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리콘이 찢어져 있다라고 발견하면 그 주위의 바닥을 한번 두들겨 보세요. 그러면 조금 소리가 다른 바닥하고 조금 소리가 틀리다 그러면 거기다가 바닥 들뜸이라고 해서 붙여주시면 되고요. 네, 이건 이제 창문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는 하자 중에서 유독 조금 신경 써서 보셔야 될 하자가 각종 창문 하자입니다. 특히나 거실에 있는 창은 여러분 댁의 인테리어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돈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거실에 있는 창이 무겁기 때문에 옮기다가 보면 약간씩 긁히거나 좀 틀어져가지고 창문이 잘 안 닫히거나 잠기지 않는 경우가 저희가 한 10집 들어가면 한 4집, 5집 정도로 발견이 돼요. 그래서 창문은, 모든 창문은 끝까지 열었다가 닫았다가 잠갔다가 풀러갔다가를 반복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여기처럼 창틀 위에 이렇게 긁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이것도 이 정도는 육안으로 보이시는데요. 이렇게 작게, 사실 이게 입주하시고 뭐 청소하시거나 아니면 입주 짐이 옮겨가면서 금방 파손될 수 있는 하자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입주하시고 나면 명확하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의 잘못인지를 여러분들이 증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입주하시기 전에 사전점검 3일 제외하고도 준공이 나면 출입이 가능하세요. 다만 내 집에 대해서 고치지를 못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전점검 이후에도 3번, 4번 많이 방문할수록 내 집에 대한 하자 완성도가 올라갑니다. 여러 번 방문을 하시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장실, 거실 화장실, 부부 욕실. 하자들이 주로 많이 발견되는 게 이게 지금 문이거든요. 아무래도 좀 일반 분들이 시선이 머물지 않는 공간에서 하자들이 아무래도 많이 발견이 됩니다. 이런 것들도 공간을 저기까지는 사람들이 안 쳐다보겠지라는 하자는 쳐다보면 하자가 발견이 돼요. 그 공간은 확인하시고요. 그런 하자 예가 이런 겁니다. 여기 이제 거실에 보통 욕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금이가 있죠. 이렇게 욕조에 금이가 있는데 이것도 입주하시다가 얼마든지 깨질 수 있는 하자예요. 근데 이게 굳이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는 게 사전 점검을 가시면 청소가 깨끗하게 안 돼 있습니다. 저게 먼지인지 균열인지 여러분 구분을 못 하세요. 그래서 혹시 의심이 가시면 닦아보세요. 네, 닦아보시고 저게 균열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시고요. 또 공간이 잘 안 되는 게 세면대 하부 부분이죠. 이건 올라가는 게 아니고 거꾸로 숙여서 머리를 뒤집어서 봐야 보이는 하자입니다. 이것도 지금 마감이 잘 안 돼 있는 하자거든요. 이런 것도 발견해 주셔야 되고요. 제가 화장실에서 발생되는 하자 중에서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게 화장실에 보시면 이렇게 수납장이 있죠. 벽 수납장이 있는데 이 수납장은 유리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을 열고 닫다가 이 유리가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마지막에 잡아주는 스토퍼, 스무버 기능이라는 게 이 유리가 달려있는 문에는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 나라 법이라는 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안 나와 있죠. 설치가 안 돼 있는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그 아파트 카페에 공유를 하셔서 직접 셀프 점검 하시는 거와 저희한테 뭐 대행 점검을 맡기시는 거에 대한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여러분은 여러분 한 집만 보세요. 근데 저희는 같은 단지에 여러 집을 보면서 어디는 빠져있네 어디는 들어가 있네 비교가 되거든요. 이런 게 가장 큰 예입니다. 어느 집은 저 유리문을 닫았을 때 마지막에 탁 잡아주는 기능이 있는 집이 있고 없는 집이 있어요. 근데 단지 전체가 다 설치가 안 돼 있다 그건 하잖아요. 그래서 카페 내에 공유를 좀 하시면 좀 될 것 같고요. 또 주방, 육안으로 보시기에도 가구가 이렇게 좀 긁혔죠. 이거는 긁힌 게 아니고요. 저 자재를 갖다가 그냥 설치해 놓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려서 눈에 들어오시지만 이 싱크대 저쪽 깊숙이 들어있는 하자면 여러분 눈에 잘 안 보이십니다. 특히나 주방은 문을 다 열어보시고 안쪽을 조금 쳐다보셔야 저렇게 숨어져 있는 하자들이 발견이 됩니다. 또 주방 하자 중에서요,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발견되는 하자들이 이렇게 안 보이는 공간들에서 하자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요. 네, 주방에서 제가 강조를 제일 많이 하는 부분이 설거지를 하고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싱크대 상판에서 발생되는 하자인데요. 이건 하자는 아니고요. 아예 공사를 안 한 거예요. 이게 싱크대 상판이고 싱크대 상판 위에
세제나 비누나 이런 걸 올려놓을 수 있는 조그만 선반 그 밑에 이렇게 공간이 떠있죠. 여러분들이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물이 한두 방울 저 뒤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저 뒤에 물이 넘어간 물이 한 2년, 3년 뒤에 가구가 썩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때는 시공사에서 하자는 안 봐줍니다. 그래서 요 선반에 특히나 물 쓰는 그 공간, 개수대가 있는 공간에는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들이 있는지를 조금 눈여겨보셔야 돼요. 특히나 싱크대 부분은 꼭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제가 총 정리를 해드리자면 요것도 사진을 한 장씩 찍어두시자면 제가 쭉 설명을 해드렸던 사전 점검 기간을 꼭 3일이 아니라 준공 이후에도 가도 된다. 그다음에 준비물, 사다리와 계약자 신분증을 당일날 꼭 챙기시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돌 건지, 누가 돌 건지의 동선을 정하시면 되고요. 어느 공간에 들어가든 출입문, 천정, 벽, 바닥, 창문 순서로 도시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어 하시는 게 사전 점검을 하시고 체크리스트라고 해서 적어서 시공사에다가 내 집에 대한 하자를 접수를 하세요. 그 적어내시는 걸 굉장히 힘들어 하시거든요. 근데 어차피 시공사에서도 일반 분들이 적어서 낸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접수증을 받기 때문에 용어에 대한 어려움을 너무 갖지 않으시면 됩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AS 기사들이 종이를 들고 갔는데 어딘지 모르고 나오는 경우가 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방에 하자가 있다라고 적어 놓으셨는데 그거를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위치를만 정확히 기재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자면 안방 오른쪽 벽 윗부분에 도배가 찢어졌어요. 그렇게 써 놓으시면 돼요. 도배가 들뜸, 뭐 도배 찢김, 어떤 용어든 상관없지만 위치가 정확해야 작업자들이 찾아간다는 거. 그리고 다음 주에 사전 점검을 하시고 나서 빠르면 한 달 뒤, 늦으면 2달, 3달 뒤에 입주를 하시기 때문에 내 집에 대한 하자를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못 하세요. 사진을 꼭 찍어 두시는데 사진은 한 하자당 꼭 2장씩 가까이서 한번 찍고 거기 그 하자가 어디인지 한 2걸음 정도 물러서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끔 2장씩 이렇게 찍어 두셔야 나중에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되도록이면 일반 분들이 발견하실 수 있는 하자에 대해서 조금은 놓치지 않게끔 제가 정리를 해드린 거고요. 이게 이제 바닥을 이제 보호 박스를 깔아놓은 거고요. 이게 육안으로 보이는 사진을 열화상 카메라로 찍으면 이렇게 나오죠. 바닥, 난방, 배관이 깔려있는 사진인데요. 요게 이제 정상적인 아파트고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가 안방이고요. 이게 안방 화장실이고 여기가 화장대입니다. 그 다음에 드레스룸으로 들어가는 복도죠. 이해 가시죠? 네, 공간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저희가 열화상 카메라를 찍었을 때 보시면 이해가 가십니다. 저희가 이거를 열화상 카메라로 찍었더니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 난방 오일이 안 깔려 있어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공간이 드레스룸이죠. 그러면 뭐 옷이나 가방이나 뭐 혹은 뭐 이불이나 이런 걸 놓게 되는데 여기까지는 지금 빨갛게 난방 오일이 깔려 있고 여기서부터는 안 깔려 있어요. 그러다 보면 보일러를 가동을 시키면 냉기가 다 이쪽으로 몰립니다. 그러면 이쪽에 자연스럽게 곰팡이가 생기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육안으로 점검을 못하는 사진이고요. 같은 열화상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을 때 이게 이제 일반적인 육안으로 보이는 벽면이고요. 이게 창틀이고 그냥 벽이죠. 이거를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을 하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지금 뭔지 모르지만 외기에 있는 냉기가 안으로 지금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렇게 좀 파랗고 검게 표시가 되고요. 또 다른 공간들이 이렇게 창문 옆에 단열재가 조금 벽 모서리에 단열재가 단손된 부분입니다. 이걸 이제 보여드리면 일반 분들이 뭔지 잘 모르시죠. 이 벽을 뜯었을 때가 어떻게 나냐면 이렇게 벽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열재가 끊겨 있는 거죠. 구멍이 나 있거나 이런 게 계속 지속이 되면 이렇게 곰팡이가 피고 이렇게 곰팡이가 핍니다. 그래서 단열에 대한 중요성도 여러분 좀 느끼셔야 되고요. 공기질 측정이라든지 수평 수직을 할 수 있는 제가 들어드리고 시간이 짧다고 하시니까 인터넷으로 PC 버전으로 우리홈 블로그라고 들어가시면 각 실별로 현관, 화장실, 침실, 거실, 주방 각 실별로 짧게는 3분, 길게는 5분 정도의
사전 점검 요령을 동영상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네이버에 우리용 블로그라고 치시면 요 사진을 보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요거 이제 모바일 버전입니다. 이런 걸 보시고 거의 내 전 재산하고 똑같잖아요. 조금 공부를 아무래도 좀 하시는 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고, 공부를 하실 만큼 여러분 입주 이후에 불편함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 꼭 숙지하시고 내 집에 대한 하자가 없도록 많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좀 길면 질문도 받고 그럴 텐데요. 너무 많이 모이셔서 다음 순서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